어떤 사람들은 퇴직 이후의 삶을 제2의 인생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박선우에게 그것은 제2의 인생이 아니라 갑자기 멈춰버린 시간이었습니다. 37년간 매일 아침 7시에 울리던 알람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진 날,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는 아내, 비어있는 하루, 그리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싶다는 간절함. 이것이 62세 박선우가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그를 이끌게 됩니다. 2024년 2월 박선우는 경상남도의 중소도시에 있는 시청에서 마지막 출근을 했습니다. 정확히는 1962년생으로 만 62세가 되던 해였지요. 공무원 정년이 60세에서 연장되어 그는 2년을 더 일할 수 있었지만 결국 그 시간도 끝이 났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은 노후를 걱정 없이 보낼 만큼 충분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그저 쉬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읽고 점심을 먹고 저녁이 되면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자신만의 일상을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성당에 다녀오고 오후에는 성당 봉사활동을 나갔습니다. 저녁 식사 때 마주 앉아도 대화는 없었습니다. 밥 먹어요라는 말이 전부였지요. 이런 관계가 된 것이 언제부터였는지 선우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10년 전쯤부터였을 겁니다. 아이들이 독립하고 집이 비어가면서 둘 사이의 대화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선우는 젊은 시절부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 20살의 나이에 구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 시절엔 대학을 가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지만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시청 민원실에서 시작해 세무과 건설과를 거쳐 마지막엔 문화관광과장으로 퇴직했습니다. 37년 동안 단 한 번도 지각하거나 결근한 적이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튀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시키는 일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그 성실함 뒤에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소심함이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그는 늘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의견을 물으면 좋습니다. 혹은 그렇게 하시지요라고만 답했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가 아이들 교육에 대해 결정하면 따랐고 이사할 집을 정하면 동의했습니다. 자신의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갈등을 피하고 싶었고 평온함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 처음 맞이한 봄날, 선우는 문득 거울을 봤습니다. 흰머리가 반 이상을 차지한 머리, 깊게 파인 눈가주름, 처진 입꼬리. 거울 속 남자는 낯설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인가? 이렇게 늙었던가? 62년을 살았지만 정작 자신이 누군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월이 되자 선우는 더 이상 집에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외로움이 서서히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바빴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딸은 결혼해 부산에 살았습니다. 명절 때나 얼굴을 보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신문에서 노인문화센터의 강좌 안내를 보았습니다. 사진 강좌, 서예 강좌, 노래 교실 등이 있었습니다. 선우는 예전부터 사진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일하며 지역 축제를 찍곤 했는데 동료들이 사진을 잘 찍는다고 칭찬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동호회에 가입해볼까 생각했지만 낯선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문화센터라면 다를 것 같았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요. 선우는 센터를 찾아갔고 사진 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강사를 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격 요건은 간단했습니다. 사진 경력 5년 이상, 기본적인 카메라 사용법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선우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선우는 이력서를 냈고 면접을 받습니다. 센터장은 그의 경력을 보고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공직 생활 중 지역 홍보 사진을 찍었던 경험, 개인적으로 풍경 사진을 찍어온 것들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2024년 4월, 선우는 노인문화센터의 사진 강좌 강사가 되었습니다. 첫 수업날 15명의 수강생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의 여성들이었습니다. 남성은 2명뿐이었습니다. 선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선우라고 합니다. 이번에 사진 강좌를 맡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색했지만 수강생들은 박수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수업은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선우는 카메라의 기본 구조부터 가르쳤습니다. 조리개, 셔터 속도, ISO 감도, 생소한 용어들이었지만 수강생들은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실습 시간에는 센터 주변을 돌아다니며 꽃이나 나무를 찍었습니다. 선우는 한 명 한 명의 사진을 보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 각도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빛을 이렇게 받으면 더 예쁘게 나옵니다. 가르치는 시간만큼은 선우도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강생들이 선생님 덕분에 사진이 좋아졌어요 라고 말할 때면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37년간 공직 생활을 하며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시청에서는 그저 톱니바퀴 중 하나였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우는 곧 깨닫게 됩니다. 이 작은 인정과 박수 뒤에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그리고 그 외로움이 얼마나 위험한 길로 자신을 이끌지를요. 강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여전히 말없는 아내가 있었고 텅 빈 거실이 있었습니다. 그 공백을 채우고 싶다는 갈증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5월의 어느 화요일 강의가 끝난 뒤였습니다. 수강생들이 하나둘 센터를 나서는데 한 여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은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수강생들처럼 수다를 떨거나 빨리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늘 조용히 앉아 선우가 정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 사진 구도가 왜 더 안정적으로 보이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선우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3분할 법칙, 황금 비율, 시선의 흐름.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 반복되다 보니 둘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은정은 63세였습니다. 선우보다 1살 많았지요. 남편은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다가 지금은 은퇴했고 자식은 딸 하나였습니다. 딸은 결혼해서 서울에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노년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이 입을 열면서 조금씩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남편하고는 10년 넘게 각방 써요. 어느 날 커피를 마시며 은정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선우는 놀랐지만 표정을 숨겼습니다. 은정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대화도 안 해요. 그냥 한 집에 사는 남남이지.
선우는 자신의 상황과 너무 비슷해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도 아내와 10년 넘게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으니까요. 선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셨어요? 은정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글쎄요. 언제부턴가 서로 할 말이 없어졌어요. 남편은 자기 사업 이야기만 하고 난 듣기 싫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아니,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둘은 더 자주 만났습니다. 강의가 끝나면 센터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셨고 주말에는 함께 사진 촬영을 나갔습니다. 강 주변의 갈대밭, 오래된 한옥마을, 시골의 폐가. 선우는 카메라를 들고 풍경을 찍었고 은정은 그 옆에서 같은 풍경을 찍었습니다. 6월이 되자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둘은 해안가로 사진을 찍으러 갔습니다. 바다는 잔잔했고 햇살이 부서졌습니다. 선우는 파도를 찍었고 은정은 선우의 뒷모습을 찍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방파제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은정이 먼저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퇴직금 많이 받으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선우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이었지만 거절하기가 어색했습니다. 그럭저럭 받았습니다. 연금도 나오시죠? 네, 나옵니다.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럽네요. 우리 남편은 개인 사업이라 연금이 없어요. 국민연금만 조금 나오는데 턱없이 부족해요. 선우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은정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이 들면 돈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아프기라도 하면 순식간에 바닥나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왜인지 모르게 불편했습니다. 이 대화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도 은정은 가끔씩 경제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노후 준비, 의료비, 생활비. 자연스럽게 나오는 대화였지만 선우의 마음 한편에는 의구심이 쌓여갔습니다. 7월 어느 날 선우는 아내에게 은정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저녁 식탁에서 입을 연 것이었습니다. 센터에서 가르치는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있는데요. 아내는 반찬을 집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함께 사진 찍으러 다니기도 하고 그래요. 아내가 젓가락을 멈추고 선우를 쳐다봤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여자예요? 네.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요? 저보다 1살 많습니다. 아내는 다시 반찬을 집었습니다. 좋으시겠네요. 취미 생활도 하시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상관없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선우는 오히려 서운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질투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러면 자신이 아직 아내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아내의 무관심은 선우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8월이 되자 선우와 은정의 만남은 일주일에 서너 번으로 늘어났습니다. 강의가 없는 날에도 만났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고 전시회를 보러 가고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선우는 이 관계가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일까요? 우정일까요? 아니면 그냥 외로움을 달래는 동반자 관계일까요? 확실한 건 은정과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은정의 말과 행동에서 계산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할 때 은정은 늘 선우가 계산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처음엔 제가 살게요라고 했지만 은정이 아이고 선생님이 어디 그러세요라며 사양하는 척했고 결국 선우가 계산했습니다.
한두 번은 괜찮았지만 매번 반복되니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은정이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여행 한번 가요. 여행요? 네. 1박 2일로 강원도 쪽. 사진 찍기 좋은 데 많잖아요. 선우는 망설였습니다. 1박 2일 여행이라니. 그건 선을 넘는 일이었습니다. 은정이 재촉했습니다.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냥 사진 동호회 사람들처럼 촬영 여행 가는 거지. 방도 따로 잡고요. 선우는 고민했습니다. 가고 싶었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은정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 관계가 어디로 가는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결국 선우는 거절했습니다. 아직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은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처음으로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럼 언제쯤 되는 건데요? 글쎄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생님은 참 답답하세요. 우린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조심스럽게 살아야 해요? 선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정이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먼저 갈게요. 그렇게 은정은 카페를 나갔습니다. 선우는 혼자 남아 식어가는 커피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은정이 너무 빠르게 가는 걸까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선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방에서는 아내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37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남처럼 느껴지는 사람. 반면 몇 달 알았을 뿐인 은정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은정은 진짜 자신을 이해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원하는 걸까요? 선우는 핸드폰을 꺼내 은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제가 좀 무뚝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답장은 다음날 아침에 왔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입장도 이해해요. 천천히 가요. 선우는 안도했습니다.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이게 정말 위로일까? 아니면 늙은이의 한심한 집착일까? 9월이 되었습니다. 강의는 계속됐고 은정과의 만남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둘 사이에 미묘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은정은 여전히 친절했지만 가끔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선우가 경제적인 부담을 회피할 때 혹은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않으려 할 때였습니다. 선우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관계에는 무언가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또다시 혼자가 될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선우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의심의 목소리를 묻어두고 은정과의 시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선우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훨씬 충격적인 방식으로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9월의 마지막 주 선우는 평소보다 일찍 노인문화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강의 준비물을 챙기려고 했는데 사무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센터의 서예 강사와 요가 강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문을 두드리려다가 자신의 이름이 들려서 멈췄습니다. 박 선생님 요즘 김은정 씨랑 자주 다니시더라. 서예 강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요가 강사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이고, 또 시작했네. 그 양반도 조심해야 할 텐데. 무슨 소리야? 김은정 씨 모르세요? 여기 오기 전에 다른 문화센터에서도 똑같이 했어요.
남자 강사들한테 접근해서 이것저것 얻어내고 선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서예 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자세히 말해봐. 작년에 센터에서 컴퓨터 강사하던 정 선생님 있잖아요. 그분한테도 똑같이 했대요. 처음엔 친하게 지내다가 나중엔 돈 빌려달라, 뭐 사달라, 그러다가 결국 문제 생겨서 센터를 옮겼다던데. 에이, 설마. 그 나이에 그럴까?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외로운 사람은 다 똑같아요. 특히 남편이랑 사이 안 좋다고 하면서 동정심 유발하는 거, 그게 수법이래요. 선우는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발걸음을 돌려 센터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은정이 늘 먼저 경제 이야기를 꺼냈던 것, 선우의 퇴직금과 연금을 물었던 것, 여행을 가자고 재촉했던 것,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선우는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려고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62년을 살면서 이렇게 배신감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배신이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은정은 선우에게 사랑을 약속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모든 것은 선우의 착각이었습니다. 위로라고 믿었던 관계는 사실 거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오후 강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선우는 설명을 하다가 말을 잊었고 같은 내용을 반복했습니다. 수강생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선우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은정은 늘 앉던 자리에 앉아서 메모를 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선우는 은정을 볼 때마다 속이 뒤틀렸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은정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세요? 선우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디 아프세요? 아닙니다. 은정이 선우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이라도 같이 드실래요? 제가 삼계탕 맛있는 집 알아요. 선우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은정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오늘은 바쁩니다. 무슨 일 있어요? 없습니다. 그냥 혼자 있고 싶습니다. 선우는 짐을 챙겨 센터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은정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선우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요가 강사가 한 말이 사실인지, 은정이 정말 다른 남성들에게도 똑같이 했는지. 하지만 어떻게 확인할까요?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선우는 용기를 내서 요가 강사를 찾아갔습니다. 요가 강사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선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제 사무실에서 나누신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요가 강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그게... 죄송해요. 뒷담화 들으셨네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요가 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만 말씀드릴게요. 김은정 씨는 작년까지 문화센터에 다녔어요. 거기서 컴퓨터 강사한테 접근했고 처음엔 친하게 지내다가 나중엔 돈 문제로 싸웠대요. 얼마를 빌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강사가 센터를 그만뒀어요. 그게 전부인가요? 아니요. 그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김은정 씨가 여러 센터를 옮겨 다녔다는 건 확실해요.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요가 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나쁜 사람은 어디에나 있어요. 선우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쁜 사람은 은정 씨만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외로움을 사랑이라고 착각했어요. 은정 씨는 그 외로움을 이용했을 뿐이고요. 잘못은 둘 다에게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우는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은정과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바다, 갈대밭, 한옥마을. 사진 속 은정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연기였을까요? 선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선우는 자신의 사진을 봤습니다. 렌즈 너머로 비친 62세 남자의 얼굴. 외롭고 불안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얼굴. 그게 문제의 본질이었습니다. 은정이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선우 자신이 왜 그런 관계에 매달렸는지였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낯선 여자에게서 위로를 찾으려 했던 자신. 그게 진짜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선우는 오랜만에 아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내가 문을 열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왜요? 선우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우리 대화 좀 해요. 아내가 의아한 표정으로 선우를 쳐다봤습니다. 갑자기 무슨 대화요?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뭐가요? 이렇게 남처럼 사는 거요.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와서 왜 그걸 물어요? 늦었지만 고치고 싶어요.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선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아내가 멈췄습니다. 뭐가요? 당신한테 관심을 안 가진 것, 대화를 안 한 것, 37년 동안 당신 말을 제대로 들어준 적이 없는 것.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그걸 말해봐야 뭐가 달라져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보고 싶어요. 아내가 선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여자는요? 끝났어요. 진짜요? 네. 아내가 작게 웃었습니다.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당신도 참 한심해요. 그 나이에 바람 피우려다 망신당한 거예요? 선우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맞아요. 한심해요. 하지만 그래서 깨달았어요. 제가 진짜 원했던 게 뭔지. 뭔데요? 가족이요. 당신이요.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선우는 문 앞에 한참 서 있다가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절당한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적어도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37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에게 솔직했으니까요. 다음 날 강의에서 은정을 만났습니다. 은정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선우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잘못한 건 없어요. 그냥 우리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요. 무슨 소리예요? 더 이상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았으면 해요. 은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착각했어요. 우리 관계를. 착각이요? 네. 저는 위로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은정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누구한테 뭘 들었어요? 선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정이 비웃었습니다. 소문 들으셨나 보네요. 그래요, 맞아요. 저 돈 필요해요. 남편 빚 때문에 힘들어요. 그게 뭐가 어때서요? 선생님도 저한테서 위로받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서로 이용한 거죠. 이용이요? 네. 저는 외로움을 채우려고 당신을 이용했고, 당신은 돈을 얻으려고 저를 이용했어요. 공평해요. 은정이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알겠어요.
선생님도 참 실망이네요. 그렇게 깨끗한 척 하시면서 은정은 강의실을 나갔습니다. 다른 수강생들이 수군거렸지만 선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거짓된 관계를 끝냈으니까요. 그날 저녁집에 돌아오니 식탁에 저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밥 먹어요. 선우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오늘 봉사 안 가셨어요? 쉬었어요. 왜요? 당신 말 들어주려고요. 선우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내가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37년 동안 제대로 대화 안 한 거 하루아침에 고쳐지진 않아요. 하지만 시도는 해볼 수 있겠죠. 선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긴 대화는 아니었지만 침묵을 깨는 시작이었습니다. 선우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위로는 낯선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과의 솔직한 대화에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이 선우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이 센터를 그만둔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개인 사정이었지만 선우는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얻을 게 없다고 판단한 것이겠지요. 수강생들은 아쉬워했지만 선우는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거짓된 관계에서 벗어났으니까요. 10월이 되자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선우는 여전히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노인문화센터에서 사진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가르치는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수강생들의 실력이 조금씩 늘어가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집에서의 변화는 더 미묘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선우와 아내는 매일 저녁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 어디 다녀왔어요? 성당 갔다가 봉사활동하고 왔어요. 뭐 하셨는데요? 독거노인 집에 반찬 배달했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37년 만에 서로의 하루를 묻기 시작한 것이니까요. 아내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먼저 물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어땠어요? 선우는 놀랐지만 기뻤습니다. 좋았어요. 한 할머니가 손자 사진을 정말 잘 찍으셨어요. 그래요? 네. 처음엔 카메라도 못 잡으시더니 이제는 구도도 생각하시고. 아내가 작게 웃었습니다. 당신도 보람 있겠네요. 네. 보람 있어요. 그날 밤 선우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거창한 변화는 아니었지만 작은 회복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11월 어느 날 선우는 아내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같이 사진 찍으러 갈까요? 사진요? 네. 단풍이 예쁠 때인데. 아내가 망설였습니다. 저는 사진 찍는 거 잘 몰라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냥 당신 혼자 가세요. 같이 가요. 오랜만에 둘이서. 아내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둘은 주말에 근처 산으로 갔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선우는 아내에게 카메라를 건넸습니다. 한번 찍어봐요. 어떻게 찍는데요? 이 버튼 누르면 돼요. 구도는 제가 잡아줄게요. 아내는 서툴게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선우는 옆에서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조리개, 셔터, 초점. 아내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아내가 화면을 보며 웃었습니다.
어머, 진짜 찍혔네요. 잘 나왔어요. 그래요? 네. 구도가 좋아요. 아내는 신기한 듯 몇 장을 더 찍었습니다. 선우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62년을 살며 처음 보는 아내의 표정이었습니다. 집중하고 즐거워하고 설레는 표정. 선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내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을. 37년을 함께 살았지만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우가 물었습니다. 재미있었어요? 네.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다음에 또 가요. 그럴까요? 네. 그리고 제 강의에도 한번 와봐요.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가요? 네. 수강생으로 등록해요. 괜찮을까요? 왜 안 돼요? 나이도 되고. 아내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정말로 선우의 사진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다른 수강생들 앞에서 남편을 선생님이라 불러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선우는 아내를 다른 수강생들처럼 대했습니다. 편애하지 않았고 똑같이 지도했습니다. 아내도 열심히 배웠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가르치는 거 잘하더라. 선우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응. 인내심도 있고 설명도 잘하고. 고마워요. 고마울 게 뭐 있어. 사실을 말한 건데. 선우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가 놀라서 쳐다봤지만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잡고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37년 만에 처음 잡아본 손이었습니다. 2025년 1월, 선우는 센터에서 작은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수강생들이 1년 동안 찍은 사진들을 모은 전시였습니다. 아내의 사진도 걸렸습니다. 단풍 사진, 바다 사진, 손자 사진. 아내는 전시장에서 자신의 사진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선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시 개막식 날 가족들이 왔습니다. 서울에서 아들이, 부산에서 딸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선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멋있으세요. 뭐가? 이렇게 새로운 일 시작하시고, 엄마도 행복해 보이시고. 선우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손자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선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전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우는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렌즈 너머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여전히 늙고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랐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거짓되지 않았습니다. 선우는 깨달았습니다. 사진은 빛과 그림자를 함께 담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도 실수도 후회도 모두 삶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건 그 그림자를 외면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빛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선우는 늦었지만 그 빛을 찾았습니다.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진심 어린 가르침 속에서, 솔직한 자신의 모습 속에서. 황혼의 분류는 끝났지만 황혼의 사랑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37년 동안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여정. 선우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진짜 위로는 낯선 곳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선우는 카메라를 듭니다. 하지만 이젠 렌즈 너머로 세상만 보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봅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는 아내도 봅니다. 그 모든 것이 선우의 인생이고, 선우의 사진이고, 선우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